삼성전자,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주식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꼽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 참 많죠.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삼성전자의 원칙, 철학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범선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책임져야 될 주식 딱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탄탄하고 믿을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또 심층적으로 대화 나눠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연금박사 이영주 CFP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네, 연금박사님. 현재 유튜브를 또 연금박사 운영하고 계시죠? 네, 유튜브 채널 연금박사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연금박사니까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단지 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네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상담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많더라고요. 18만 명, 예, 18만 8천 명. 18만 명이 넘고.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유튜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셨는데, 네. 근데 연금에 대해서도 연금의 전도사, 또 이렇게 또 활동 중이신데, 네. 또 그 밖에 삼성전자 전도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가 연금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이 연금을 가입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자꾸 날리시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하기도 그렇고 네. 또 하신 분들은 잘못해서 손해보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자꾸 이제 컨설팅 하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네. 고민하다가 고민할 필요 없다.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한다면 네. 삼성전자를 사라. 아. 그것이 투자 수익이라는 전반적인 안정성에서도 좋지만 네. 또 노후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강의하다 보니까 네네. 조회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삼성전자 조회수가 잘 올라가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 강의를 시작한 거는 이미 네. 한 2년 전 유튜브 첫 영상이었어요. 네네네. 그 당시에는 지금 주가가 폭등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음. 제가 얘기를 해서 제 얘기에 공감하신 분들이 그다음부터 투자를 좀 많이 하기 시작하셨죠. 그 연금 박사님의 본명이 이영주 CFP님이신데, 네네. CFP는 어떤 또 자격증인가요? CFP는 이제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이고요. 네네. Certified Financial Planner. 네네. 그래서 이제 재무설계를 하는 자격증입니다. 그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야겠네요. 네, 아니 국제적으로. 필요 없고요. 네. 국제를 나갈 일은 없고 국내에서 자격이 이제 도입돼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고객들 자산관리, 재무설계를 할 수 있는 네네. 공인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상담을 못하거나 있다고 상담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경험치가 있어야지 주어지는 자격증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추천한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주식입니까? 네, 종합적인 자산 관리하다 보니까 연금도 추천하고 보험도 추천하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 꼭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주식은 이미 영상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중점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죠.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종목은 제가 모릅니다. 네? 관심도 없고요. 진짜요? 네. 그래도 이제 또 주식 영상도 꽤 많이 올리시고 정말 많이 올리셨잖아요. 그래도 네. 이렇게 한 번씩은 좀 보지 않을까요? 보시지 않나요? 네. 그런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보긴 하지만 네. 저는 주식 박사가 아니고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원래부터 주식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주식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요? 네. 네네.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삼성전자가 주식 종목의 하나이기 이전에 네. 대한민국 경제를 보고 나면 삼성전자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고는요? 네. 첫 번째 이유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시면 네네.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1위가 현재 시가총액이 한 550조, 600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종목이죠. 네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위가 어딘지 아세요? 2위가? SK 하이닉스죠. 예, SK 하이닉스가 몇 조냐면 시가총액이 현재 100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네네. 1등이 500, 600조면 네. 2등은 한 400조, 3등은 한 300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2등이 삼성전자와 갭 차이가 5분의 1, 6분의 1 차이가 나는 것이고 네.
더 중요한 건 2등부터 10등까지를 다 더해도 네. 삼성전자 한 종목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 그런 상황이 그쵸.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저는 삼성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선호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미 이 사회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 시장 GDP의 30% 이상을 차지해 버리고 있고 네네. 그 회사의 명운에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 명운이 달라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 시장이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네. 부익부 빈익빈이 뭔지 아시죠? 그쪽,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네. 부유한 사람은 다 계속 부유해지고. 그렇죠. 네네. 결국은 집값도 보시면 네.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집값보다 강남의 네네.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고 네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 그러면 주식시장도 그 차별화가 훨씬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네. 뭐 투자 잘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 전까지 주식 투자에 대한 케이스를 보면은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테마주가 유행했다. 네. 그러면 남북 경협주가 유행한다. 네네. 그러면 뭐 건설 관련해서 1등 주식인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건설 주식도 막 올라가지만 네네. 저 밑에는 알도 붙도 보도 못한 토건 주식도 막 1,000원짜리가 2,000원, 3,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뭐 따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디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봤지만 네. 최근 1년 사이에 주식, 특히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주식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이외의 종목을 얘기하는 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 요즘 대형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돈이 이제는 시가총액 10위 이하로는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네. 주식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요. 네. 전체 코스피의 시장 상승률의 네네. 100% 전체를 시총 10위권 이상이 올리고 있지 네. 밑에 종목들은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 가장 수익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수익이 좋은 자산이 무엇일까를 네. 고민한 결과 네. 결국은 1등 종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에 가면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 네.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얘기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 밖에 말씀해 네. 주신 거 밖에 또 있을까요? 아니, 매수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다른 것도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네. 이제 굳이 삼성전자가 중심으로 돼야 되는 이유는 네. 사실 뭐 ETF를 사신 분도 계시고 다른 종목도 사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종목 중에서 뭐가 좋을지는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산해서 여러 개를 샀더니 어떤 네. 건 오르기도 하고 어떤 건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쵸.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못 가는 종목이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네. 결국은 그렇게 여러 개를 사는 것보다 네. 삼성전자 하나를 사는 것이 아.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더 안전하고 더 투자 수익이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망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거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해 보면 삼성전자는 망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더 큰 게 뭐냐면 뭐 ETF나 이런 걸 사셔도 좋아요. 네. 근데 어차피 대한민국 ETF를 사면 네. 그 ETF 펀드 매니저가 뭘 사겠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사게 돼 있어요. 네.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네. 펀드 매니저들의 그 목숨줄, 펀드 네. 매니저들의 수익률은 삼성전자를 샀냐 안 샀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괜히 나는 중소형주 투자한다고 펀드 네. 매니저들이 삼성전자 안 산 사람들은 작년에 다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그쵸. 결국은 내가 뭘 사도 돌고 돌아서 삼성전자를 사게 돼 있는데 네. 내가 굳이 이것저것 살 필요 없이 직접 네네.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대표님이 저기 대기실에서 아까 네. 또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나는데, 네. 돈이 많으면, 몇십억 있으면은, 네.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강남에 네. 집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 지방에 땅을 샀을 때 어떤 건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10배, 네. 20배도 가지만, 대부분의 땅들이 뭐 안 올라가고, 뭐 몇십 년 그렇죠. 동안 묶여있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걸 보면 진짜 강남의 아파트가 삼성전자다, 뭐 이런 또 좋은 말씀을 아까 해주신 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더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알 수 없으나 음. 삼성전자라는 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네네. 충분히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훨씬 네. 안전하고 훨씬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네.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은요. 네.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쵸.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수익을 내가 10% 20%를 내야 되는데 네. 이 자산이 지금 안 가고 별로 수익이 안 나니까 대형주 한번 사볼까?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또 한 종목으로 담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셨던 분들이 하셔서 더 큰 수익을 바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음. 작년에 삼성전자를 사셨던 분들은 네.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에요. 주린이들, 뭐, 동학개미 이런 분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 삼성전자를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갖고 왔냐? 은행 예금을 갖고 오거나 아, 네. 아니면 집을 팔아서 이제 부동산이 끝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삼성전자를 사신 거예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의 기본적인 컨셉, 기본적인 그분들의 성향이 네네. 철저하게 안전주의자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투기자들이 아니라 네네.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주식시장에 다 아시다시피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가는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삼성전자라는 자산을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좋은 얘기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 한 주씩 사게 되면, 네.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제가 영상에 그런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삼성전자 맞습니다. 주식을 네. 매일 한 주씩 사면 어떻게 될까? 네.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매일 한 주씩 사면 수익이 얼마 나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약간 거기다 허를 찔렀죠. 네. 매일 한 주씩 사면 망한다. 아, 망한답니까? 네. 네. 왜냐면 네네. 매일 한 주씩 사면 네. 주식을 매일 보게 돼요. 아, 그죠? 그러니까 네네. 주식이라는 것이 아. 왜 우리 뭐 박막리 할머니인가? 네네, 그분이 맞아요. 얼마나 얘기할 게 뭐냐면 자기가 주식을 사고 비밀번호 잊어먹었대요. 아, 예,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 열어보니까 주식이 올라있더라.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우리 워렌 버핏도 네. 책상에 컴퓨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매일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가치가 좋아서 투자했으면 10년, 20년, 30년 묻어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매일 살려고 매일 주식을 보다 보면 네. 자꾸 나도 모르게 타이밍을 연구하게 돼요. 아, 이거 아침에 사야 되나? 오후에 사야 되나? 자꾸 보게 되죠. 그렇죠. 네. 내가 아침에 샀는데 오후에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어. 네. 아침에 사지 말고 오후에 샀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줄 살까, 두 줄 살까? 네네. 자, 이러면 결국은 주식을 우리가 투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로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매일같이 보지 마셔라. 아,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거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를, 네. 주식을 매일 한 주씩 사면은 망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음. 이 삼성전자를 이제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모셨는데, 갑자기 그랬어. 똑같은 삼성전자지만, 네. 삼성전자가 네. 지난 10년 전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지만, 네네.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0년 전부터 추천해 왔는데, 네네. 똑같은 주식으로 5배를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똑같은 주식으로 반토막이 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종목을 해도 또 손실을 보는 사람도. 예. 그 사람들은 어떤 네. 종목이 좋냐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투자에 대한 철학, 투자에 대한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네. 결국은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또 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네. 이거는 또 어떤 분들입니까? 삼성전자를